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윈TV 미주뉴스입니다.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팁에 대한 연방 세금을 없애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일 미국 상원에서 팁에 대한 연방 세금을 없애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이 법안은 정치권 양당의 지지를 이끌어냄으로써 만장일치로 승인됐습니다. 이 법안은 팁을 받는 직종에 종사하는 직원이 팁을 받고 급여세 원천 징수를 위해 고용주에게 보고하는 현금카드, 신용카드, 지풀카드 또는 수표로 받은 팁에 대해 최대 2만 5천 달러의 세금 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종업원은 월 20달러를 초과하는 팁을 받으면 고용주에게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2025년에 연봉이 16만 달러를 초과하는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수치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될 예정입니다. 법안에 의하면 소득 분포의 하위 60%에 해당하는 팁 근로자는 팁이 소득세에서 제외될 경우 평균 1,260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팁이 개인 소득세에서 제외될 경우 10년간 연방 세수가 약 1,10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팁 과세 금지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선거 공약 중 하나로 지난 10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대선 유세에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11월을 앞두고 트럼프는 취임 직후 팁 세금을 없애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윈TV 뉴스 김승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본토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시스템 골든돔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심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함께 미국을 외부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차세대 방어 시스템 골든돔 구축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날 대통령은 캠페인 당시 약속했던 최첨단 미사일 방어망을 미국에 구축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됐다며 골든돔은 세계 어디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든 심지어 우주에서 발사되는 미사일까지도 요격할 수 있는 전례 없는 방어체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1,750억 달러 규모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서 논의 중인 아름답고 거대한 예산안에 첫 단계 자금으로 250억 달러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3년 이내에 주요 공정을 마무리하고 자신의 임기 내에 완전 가동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미국과의 협력으로 개발한 아이언돔 시스템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보다 훨씬 크고 정교한 다층 방어 체계를 미국에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틀라인 장군은 미국의 적국들은 현재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을 만큼 현대화된 핵 전력과 미사일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다탄두 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레이더 회피 순항 미사일, 해안에 접근 가능한 잠수함, 심지어 우주 무기까지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출마를 묻는 기자들에게 영광이라며 아마도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향후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완전히 선을 긋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21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5회 카타르 경제 포럼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이후 본인이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런 질문을 받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며 아마도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과 자신을 비교하는 시선에는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헌터 바이든 다음이 트럼프 주니어라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나는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사업가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헌터는 아버지가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갑자기 사업가로 변신해 외국 기업들로부터 의심스러운 돈을 받고 미국 정책에 영향을 끼쳤다며 우리 가족은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윈TV 뉴스 김승재입니다. 미 전역에서 오이의 살모넬라균에 감염돼 많은 사람들이 입원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청은 일리노이에서 오이에 살모넬라균으로 인해 환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전국에서 오염된 오이를 시식해 550건 이상에서 환자가 발생했으며 일리노이에서도 다수의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 중 33개 주의 155명은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소한 15개 주의 26명의 환자들은 플로리다 소재 베드너 그로워스에서 재배한 오이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이는 프레시 스타트 프로듀스 세일즈에서 미 전역에 배포했습니다. 특히 식당과 그로서리 스토어 그리고 식품 서비스 도매상에 공급됐으며 기간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입니다.
재배 농장의 오이에서 발견된 균은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에게서 검출된 살모넬라균과 일치합니다. 보건당국은 일부 환자는 플로리다에서 출발한 크루즈 선상에서 오이를 먹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와이안 항공 여객기 안에서 허위 폭탄 위험 및 허위 신고로 해군 기술자가 체포됐습니다. 심영재 기자가 전합니다. 하와이 항공 여객기 안에서 허위 폭탄 위협을 가한 혐의로 미 해군 기술자가 체포됐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해군 전자기술자 존 스티어는 허위 폭탄 위험 및 보안 위협 허위 신고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샌디에고 항만경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스티아가 하와이 항공 15편 탑승 중 옆자리에 앉은 승객이 폭탄을 갖고 있다고 승무원에게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승무원은 즉시 기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고 이로 인해 비행기의 운항 준비가 중단됐습니다. 경찰은 악의적으로 허위 폭탄 위협을 신고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유죄 판결 시 벌금은 물론 카운티 구치소 또는 주 교도소에서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건은 샌디에고 국제공항에서 호놀룰루로 출발하려던 항공편이 이륙을 앞두고 발생했습니다. 항공기는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했고 경찰과 보안당국이 기내와 수화물에 대한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탑승 중인원 약 300명의 승객은 비행기에서 내려 버스를 통해 안전구역으로 이송됐습니다. 조사 결과 항공기와 수화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해군 제3함대 공보부 차장 모하메드 이사 중위는 성명을 통해 공공과 해군 인력의 안전은 최우선 사항이며 모든 위협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지역 및 연방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죽은 아들과 9개월간 동거한 노모 소식이 전해져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73세의 여성이 사망한 아들과 함께 9개월 동안 한 집에서 지내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최근 한 이웃 주민이 해당 주택의 현관문이 열려 있고 여러 마리의 닭들이 주변을 돌아다닌다고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집 안으로 들어가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인 가운데 미라화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이 여성의 31세 아들로 사망 당시 체중이 600파운드가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노모는 외출 중이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9개월 전 뇌종양으로 사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심각한 위생 문제를 이유로 즉시 주택 내부를 통제하고 시신을 수습하는 동시에 노모의 건강 상태도 검진했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정확한 사망 시점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로컬 뉴스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다룬 이장호 감독의 다큐 영화 하보우만의 약속이 오늘 시카고에서 상영됐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기를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하보우만의 약속이 21일 시카고 한인문화원 비스코홀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 영화의 거장 이장호 감독의 영화입니다. 하보우만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의 애국가 구절에서 한 글자씩을 따와서 만든 줄임말입니다. 영화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 조국의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룬 박정희 대통령을 부국 대통령으로 다루면서 두 사람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도 함께 조명합니다. 사용관에 들러선 한 시카고 동포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시절을 지낸 사람으로서 당시 다큐 영화를 보게 되어 감개무량하다며 지금도 한국 정치는 대립과 반목을 반목하고 있으니 안타깝고 역사를 재평가해 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저런 영화를 안 봐고 뭘 봐요. 우리나라의 이 건국을 저거 하는 건데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박정희 대통령 그 새마을 운동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어서는 너무너무 가슴이 찌릿찌릿하고 아팠어. 정말 지금의 우리가 어떻게 있어요? 그 때문에 있지. 지난 시절 겪어왔던 거를 우리가 오늘 봤는데요. 몸에 굉장히 마음에 와닿네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이 영화를 보시면은 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죠.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영화에 대한 수익금은 제작에 수고한 제작사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윈TV 뉴스 김승재입니다. 5월 20일 오전 8시 한울종합복지관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재외투표소 시카고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우창호 선거영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재외선거 투표가 시작됨을 알렸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가 오늘 20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5일까지 6일간 진행이 되는데 우리 재외국민들께서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재원을 근무하다 출장 떠나기 전 투표를 한다는 한상우 씨가 첫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투표 시작 전 우창호 영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며 특정 정당, 특정 후보자에 대해 지지와 반대를 할 수 없고 특히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관리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본인 확인을 하고 서명 날인 투표 용지와 봉투를 받아서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한 후 투표 용지를 봉투에 넣고 밀봉 후 투표함에 넣습니다. 투표소를 찾은 이들 중에는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아서 아쉽게 돌아가는 이도 있었습니다. 기표소 내에서는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김정한 주 시카고 총영사도 절차에 따라 투표하며 수고한 이들을 격려했습니다. 지난 총선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준비 기간이 조금 촉박한 점이 있었는데 반대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최근에 저희 총선을 저희가 경험을 했고 또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선관위에서도 우리 유능한 직원이 나와서 여러 가지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생각만큼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이제 중서부 지역이 광활하기 때문에 이 시카고랜드를 포함해서 이제 미시간, 미네소타, 인디애나 등을 포괄해서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투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모든 곳에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문승환 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대선보다 높은 투표율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작년 4월 총선 같은 경우는 저희 시카고가 그 미국에서는 2위를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경쟁으로 이렇게 치닫는 거는 원치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지난번 대선보다는 10% 가량 그 유권자 등록이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번에 투표를 열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많이 오셔서 투표를 많이 하셔가지고 투표율을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급격히 떨어진 기온 가운데서도 투표소를 찾은 이들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사뭇 진지한 모습을 보였으며 재선거로 투표할 수 있음에 기쁘다고 소회를 전했습니다. 네, 제가 한국이랑 미국이랑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떨 때는 한국에서는 한국에 투표하는데 여기서 이제 할 때마다 그 온라인으로 이렇게 등록하고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어려울 거 없고 항상 선거할 때마다 선거인 등록하셔갖고 모두 다 국민으로서의 그 책임과 의무를 다 누릴 수 있는 재외 한국인이 됐으면 합니다. 이번 대선 재외 투표는 각국 현지 시간 20일 오전 8시부터 25일 오후 5시까지 전 세계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주 시카고 총용사관 관할인 미 중서부 지역의 국외 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청자 수가 5,373명으로 마감되어 이번 주 일요일 25일까지 얼마나 높은 투표율이 보일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24.5 윈TV 시카고. 윈TV는 공중파 채널 24.5를 통해 매일 24시간 방송하는 미 중서부 최대 한인 방송국이며 시카고 한국일보도 함께 경영하는 종합 미디어 그룹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윈TV 시카고의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